다문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소식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번에 세상을 떠난 한국인 여성들은 대개 50대에서 60대 여성이었는데요. 20대 때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에서 온갖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삶의 터전을 일군 평범한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유는 희생자들이 한국인인 까닭도 있지만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두 번 다시는 인종차별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동안 슬기로운 다문화 생활에서는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줬던 명인 명장분들, 또 비록 명인 명장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인생관 그리고 철학을 구축하면서 흥미로운 삶을 보여줬던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주인공들의 이런 개성 넘치는 이야기들이 시청자분들에게는 좋은 에너지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연인 김금산 씨, 택경 고수 김석환 씨, 또랑 광대의 삶을 살고 있는 오점순 씨의 이야기까지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흥겨운 이 잔치에 모십니다. 릴리리야 릴리리야. 자신의 선택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흥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론 그 만남이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해줬는데요. 개성 넘치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들의 공통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세 자녀의 엄마, 아내로의 삶을 살아온 오점순 씨. 하지만 2001년 우연한 기회에 출전한 사투리 대회는 그녀의 삶을 온전히 바꿔놨습니다. 모십니다 모십니다. 흥겨운 이 잔치에 모십니다. 신나게 한판 놀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재밌는 구경을 할 수가 있어서. 각설이라는 그 분야에 전혀 이렇게 없었어요. 어떤 분야이고 뭐 하는 분들이고 그분을 공연을 보고 제가 그 각설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굉장히 그 생각이 바뀐 계기가 됐어요. 무대를 제2의 고향 삼아 광대로서의 삶을 사는 오점순 씨. 산에 가야 버물 잡고 물에 가야 개개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어느 날 여기를 딱 피워놓고 본 게 내 삶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대문을 차고 나가가지고 제2의 삶을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대문 밖으로 나왔을 뿐인데 재미난 일들이 한가득. 무대에서 뽐낼 수 있는 악기부터 마음 수양을 위한 사군자와 서예까지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배웠습니다. 인생이 아차 한번 죽어지면 저 풍망산 저는 흙이로구나 하고 이게 노래예요. 이게 사철가라는 노래예요. 붓을 잡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가거든요. 역시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는 오점순 씨. 나수민 씨에게 키르기스스탄어를 배우는 것도 잊지 않았죠. 와, 이 보세요. 확실히 전문가. 이게 어떻게 읽는다 있죠? 장어 증어스메넨 장어 증어스메넨 장어 증어스메넨 배우면서 산다는 게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업주부로 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도전하고 지금 여기까지 배워가면서 오는 거잖아요. 최근 오점순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96세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희망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우리 오늘 찾아와서 예. 우리 선생님 TV에 나오게 됐네요. 점순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앞으로 점순TV로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꾹꾹꾹. 아, 됐어요. 묻들 마세요. 세월
에세이, 나의 뭐 이야기, 뭐 이런 것 정도 꿈은 가져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보면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저도 이 나이 되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인물들 가운데는 스스로가 세운 기록을 깨고 매일매일 새 도전을 하는 주인공도 있었죠. 아우, 눈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신다고 이 먼 데까지 오셨는가요? 눈 덮인 내장산을 호랑이처럼 날아다니는 택경 고수 김석환 씨. 물론 하루아침에 가능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두 발로 걸어오기도 계단 올라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발로 가야 이게 몸 전신 운동이 다 되죠. 전생 그러니까 호랑이가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호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린 시절 우슈와 쿵푸 등 중국 무술을 했던 김석환 씨. 중국 유학을 떠나려던 차 운명처럼 택견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돼서는 이제 제가 일기장에다가 이제 썼어요. 이렇게 나는 체육관 관장이 되겠다. 그리고 중국을 가서 배워야 되겠다. 중국 무술을 하려면 가던 차에 이제 마침 택견을 만났는데 조상들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 정신도 배우고 전생에 이걸 하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저한테 맞고 편하기 때문에. 택견과 사랑에 빠진 지 30여 년. 가던 길도 돌릴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택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공격과 방어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따로따로 끊어진 게 아니라. 택견의 매력을 전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진심인 김석환 씨. 택견이나 태권도를 가르치면 그 나라 말을 배우잖아요.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이 몸짓이 우리의 몸짓을 하면 우리의 정신을 이어가고 깊은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잖아요. 택견 속에서 이제. 운동이라기보다는 정말 춤을 추는 것 같고 놀이를 하는 것 같고 너무 흥겨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좋은 운동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저한테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2000여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무술 택견. 사라져가는 택견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게 김석환 씨에게 남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위해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는 법이 없죠. 자연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오늘 하늘의 날씨는 어떻구나, 자연의 변화하는 것 그대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같이 생각하고 자연을 느끼는 게. 이 운동이라는 것이 마음 수련이구나. 자연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잊어지는 거예요. 김석환 씨의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택견이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날이 오겠죠? 우리의 어떤 좋은 몸짓, 좋은 이런 정신들이 세계인들이 와서 배우고 세계에 나가서 또 이제 전수를 하고 싶고 이 정읍으로 내장산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몸짓을 익히고 여기를 찾아오게 하는 게 저의 큰 꿈입니다. 제가 유도도 하고 있고 태권도도 하고 있지만 이 택견을 몰랐으면 정말 너무 아쉬웠겠다. 안정적인 삶을 등지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죠. 자연으로 와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피아노를 만지던 손으로 자연에서 농사를 지으리라 결심하고 도전한 김금산 씨가 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자연은 그에게 새로운 식구들, 도시에선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선물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 내 색깔이 달라요. 네, 청란. 형제가 아닌 줄 알 수 있네요. 색깔 보고. 그렇죠. 닭들을 보면 이게 산에 꽃 피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심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행복하죠. 에너지가 넘치게 막 저렇게 놀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좋아요. 나한테 많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행복함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예, 그걸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바쁜 도시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자신을 더욱 돌보게 됐다는데요.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선장. 아, 간장, 네, 간장이죠? 간장. 응. 내 건강에 맞게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좋은 약재들을 채취해서 내 몸에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한번 담궈봤어요. 보통 간장이 이렇게 진하면 엄청 짤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네. 안 짜요. 되게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약초로 담그게 되면 이렇게 맛이 깊어, 생이. 음식은 장맛이다. 아, 그리고 정성. 아, 그러면요. 정성이죠. 마음이 넉넉해지니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여기 뜨끈뜨끈하네요. 이 공간은 금산 씨가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 아내를 위해 만들었죠.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항토방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남자들이 다 이렇게 그 가사일 같은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다 가사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들이 많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아프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처음에 그 아기 낳았을 때 허리 아플까봐 알라그이자를 만들어준대요. 지금 20년째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말로만 해요. 또 부군이 선생님께서 그때 해주신다는 거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품으로 들어온 뒤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게 됐다고 말하는 금산 씨. 지금도 그는 자연 속에서 행복 음표를 그려갑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그런 걸 똑같은 마음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정이 많잖아요. 그 정을 보면서 저도 그 엄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또 오빠가 생각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오빠가 좀 생각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긍정 에너지 풀 가동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을 주인공들. 누구보다 자신을 믿고 밝고 활기차게 삶을 일궈나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행복이 전해집니다. 임실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종희 센터장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 들어오니까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런 수업하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너무 시설도 되게 신식이시던데 이전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센터가 2019년도까지는 터미널 앞에 위치한 아주 협소한 곳에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는 강의실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수준별로 수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보고 군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다문화 센터를 이전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행복나눔센터 2층이 준공이 되었는데 네. 이 2층 위에 한 층을 더 군비로 올려가지고 저희 센터만의 공간으로 군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간만 마련을 해주면 터미널에서 너무 머니까 네.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차도 없고 하니까 걸어올 수가 없다 해가지고 봉고차도 구입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차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예, 저희가 오셔오고. 태우고 오고. 예. 좀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가장 좋은 점이 좀 뭐예요? 가장 좋은 점은 친구들이 여기 새 건물에 오니까 더 수업에 참여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옛날에는 강의실이 적다 보니까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몇 명씩 수업을 시간 타임을 두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여기 이사 온 뒤로는 이제
딱 10시에서 12시 네. 같은 시간에 같은 반 수업을 3개 반씩 열고 있어요. 다 각자 예. 교실이 있으니까. 예. 어.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도 쉬는 시간에 네, 자기 네, 나라도 만나고 타 지역 언니들도 만나서 그 노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더라고요. 또 다양한 분들이 또 예. 같은 시간대에 많이 또 와가지고 예. 수업 받을 수 있다는 예, 그리고 게 또 점심도 싸와서 음식도 어. 도시락도 같이 먹고. 학교가 됐네요. 학교가. 예, 학교 같아요. 그 설 명절에 이번에 떡 만들기를 또 예. 해가지고 전달을 예. 했다라는 그런 활동이 들었어요. 예. 제가 어떤 활동이었는지 좀 소개해 아, 주세요. 그것도 저희가 임실군에서 네. 우리 저기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멘토멘티 사업의 일환으로 항상 한국 요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주 여성들이 항상 받기만 했다고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배운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하고 싶다고 해서 멘토와 함께 인절미를 만들어서 네. 이 관내 저기 장애인 생활시설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또 굉장히 보람 느끼셨을 예. 것 같아요. 본인들도 이렇게 엄청 좋아하시고 그쵸. 예, 그 기관에서도 또 내년에 또 갖고 오냐고 저희들 보러 막 여쭤보고 또 하더라고요. 갖고 오지 않는 예. 거냐고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기관분들도. 네. 지난 2월에 임실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다문화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한 시스템을 또 구축하기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다문화 가족의 정신건강에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또 궁금해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잖아요. 근데 다문화 가족의 정신 건강과 네. 삶의 질 향상을 하여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의 가족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발견되는 다문화 가정의 정신건강 고유용균이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은 위기가정으로 되거든요. 그 위기가정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임실군 건강복지센터와 서로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신건강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 이제 활력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좀 그거에 대한 소개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출장을 다닐 때 들어보니까 네. 시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맨 전화만 들고 있다. 우리 며느리는 뭐 밥하라고 해도 전화만 들고 있고 막 그런 친정이랑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오고 맨 돈만 벌러 나가고 그런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출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아 시어머니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서로 그쵸.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불편하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 교육만 해서 한 10분 정도를 모시는데요. 그 어머니들이 다른 어머니를 보시고 네. 아 우리 며느리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네. 다른 집 며느리도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생겼구나. 네네네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잘 지내는 시어머니는 아유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하게 우리한테 잘했구나.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애기 때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이 애기 때는 서로 이제 야외로 나가서 서로 이제 강사님 모시고 이제 힐링도 한번 하시고 이제 3애기 때는 서로 소감. 예. 내가 이렇게 우리 며느리를 이해를 못했다. 아니면 이제 더 잘해줘야겠다.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하고 있었다. 그런 걸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점차 이제 다문화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이제 많이들 이제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 또 다문화 가족분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농촌 환경에도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험한 세상도 함께 용기 내서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나 피부색에 국한되지 않고 편견 없는 세상이 왔으면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다양한 이해교육으로 한 발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가려고요. 함께. 군산 육지에서 섬까지 쭉 뻗은 14km의 긴 도로를 달려 도착한 신시도. 절경을 뽐내는 고군산 군도의 57개 섬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섬입니다. 해발 198m의 봉긋 솟아오른 영월산의 기암괴석과 몽돌 해수욕장 등 이색 풍경을 연출하는 신시도에 자연 휴양림이 들어섰습니다. 3년간 230억 원을 들여 120헥타르에 총 56개 객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휴양림으로 전 객실이 바다 전망입니다. 4.2km의 해안 탐방로와 전망대, 숲속 공연장 등 체험시설도 갖췄습니다. 산림 속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위로를 받으려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시대에 각광받는 국민의 안식처가 지난 2017년 12월 고군산 연결도로의 개통으로 연간 250만 명이 찾는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인 고군산군도. 하지만 머물고 즐길 거리가 부족해 잠시 둘러보는 관광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자연 휴양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5개 섬을 잇는 인도교 조성과 무녀도 해양 레저 체험 활성화로 체류형 관광지로 변신을 꾀합니다. 우리 고군산군도라는 이런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 관광과 이런 생태를 힐링을 하는 이런 우리 군산을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군산이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신시도 자연 휴양림이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시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신흥공원 일원을 다이로움 익산 행복정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공원 확장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집행 토지를 45%가량 매입했으며 신흥저수지 산책로를 1km 연장하고 야외 광장과 조경을 정비해 오는 6월부터 일반에 개방합니다. 지역 수변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명품 수변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 삼례책마을에 전국 유일의 그림책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 양곡 창고를 개조한 미술관은 그림책과 원화 작품을 수집해 연구 전시하는 특화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은 영국 동화 작가인 그레이브스의 친필 원고와 아일랜드 그림책 작가 나오미 헤더의 원화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중앙초등학교와 남원중학교 등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학교 마음스쿨을 시범 운영합니다. 보건소는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자아 성장과 발달, 학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해 인식 개선과 긍정적 사고 형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해 올바르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14회 김제 모악산 축제가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춰져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집콕 사생대회와 청춘가요제, 차콕 쇼핑 등 온라인과 차에 탄 채 참여하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다음 달 2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들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더 이상 폭력과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 일에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미얀마에 하루빨리 이 평화의 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저희도 여기에서 그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알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